결국 일본 정부가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특종 보도로 일본 정부의 위험한 도박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부흥올림픽으로 이름지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포함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극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아베 정부는 부흥올림픽을 위해 모든 초점을 후쿠시마에 맞추었습니다. 먼저 성화 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불과 20km 떨어진 곳에서 시작합니다. 제1원전은 대지진 때 원자로가 녹아내려 핵물질이 경남 용기 밖으로 빠져나간 멜트스루가 일어난 곳입니다. 당연히 고농도 오염 지역으로 분류돼 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특히 성화 봉송의 도로 곁에는 아직 정화 처리가 되지 않은 토양과 숲들이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주변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높아서 출입 금지 지역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또 사고 원전에서 약 70km 떨어진 곳에서는 야구와 소프트볼 등 경기를 진행하기로 하고 경기장을 건설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으로 선수들과 관람객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농수산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엄청난 계획까지 발표됐습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경기장에는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에 후쿠시마산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도박이 전부 후쿠시마가 원전 사고의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본 정부는 방사선 노출 허용 기준을 연간 1mS에서 20mS로 20배로 높입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의 공식 여행 안내 책자에서 후쿠시마현에서 위험한 지역은 3%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아베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원전 사고로 피난을 갔던 주민들의 후쿠시마 귀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원전 인접 지역인 오쿠마정에 내렸던 피난령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험 지역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에는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km에 있는 나미에정, 후바타정 등의 마을은 모두 대피령이 떨어졌고 20km 반경 밖이라도 이타테촌 같은 경우에도 1개월 내 주민 전원 피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을 바꾸면서까지 돌아가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이런 아베의 정책에 대해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는 건강의 위협에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귀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달아났던 가족들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래 집으로 돌아가길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돌아가도록 권유받는 지역은 안전 기준치보다 20배나 높은 방사능 수치가 기록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난 가족들은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열기 전 해당 지역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귀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올림픽이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피난용 공공숙소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현재 후쿠시마는 방사능 위험이 상당한 수준이다. 라며 일본 정부의 대피 명령 해제는 후쿠시마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홍보하는 동시에 일본과 세계가 원전 사고를 잊게 만들려는 캠페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아베 정부부터 이렇게 후쿠시마 현으로 이사를 강력하게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피난 지시가 해제된 후에도 주민등록 인구의 약 20% 정도밖에는 돌아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약 4억 명분의 C19 백신을 미리 준비해서 내년 봄에는 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와 경기 관계자들에게도 미리 백신을 맞게 해서 도쿄올림픽을 치르려고 합니다. 또 일반 관람객들은 통제를 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기 관람과 호텔과 차 안에서만 지내고 왕복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리 백신을 사전에 잘 확보한 일본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후쿠시마 현에는 주민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폐허의 모습이라는 것이 고민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현금 박치기 전략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자 요미우리 신문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근처로 이사할 경우 최대 200만엔, 약 2,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발생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피난 지시 해제 구역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금 지급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 12개 시정촌으로 이사하는 이들에게 가구당 최대 200만엔, 약 2,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방사능 위험 수치를 낮추고 위험 지역이 이제 아니다 라고 해제를 했는데도 주민들이 이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이 길어졌기 때문이죠. 도쿄올림픽이 곧 다가오는데 해외에서 기자들과 관람객들이 방문하며 폐허가 되어 있는 후쿠시마를 보여줄 판이 되었으니 뭐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과 세계인들에게 사람이 여기 잘 살고 있다 라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후쿠시마 현에서 대피를 한 가정들이 상황 파악을 하고 돈도 싫다, 우리는 절대 그 위험한 곳에 돌아갈 수 없다 라고 할 경우도 고려해서 현금 박치기 수준을 구분했습니다. 혹시 후쿠시마 현 주민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이사를 할 수도 있도록 후쿠시마 이외의 현에서 가족을 데리고 이사하는 경우 200만엔, 1인 가구의 경우 120만엔을 각각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줄 알고 있는 눈치 빠른 후쿠시마 현 주민들은 안 오더라도 현금에 현혹이 되어서 누구라도 오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현에 사는 이들이 12개 시정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가족 동반 시 120만엔, 1인 가구 80만엔을 각각 줍니다. 조건은 이사를 한 후에 5년 동안 거주하고 취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 후에 창업을 하면 최대 400만엔, 약 4,200만 원을 주겠다고도 합니다. 야후 재팬의 요미우리의 특종이 알려지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는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 소식이 알려졌다는 기사에는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만약에 한국인들이 돈 때문에 관심을 가질 것이면 우리는 문전박대한다. 욕심 많은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겠네. 수십 년 후에 강제 이주시키면 된다. 한국인이 주목하고 있다. 일본인 한정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횡설수설 댓글에 콧방귀를 끼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물론 섬나라 일본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삼성중공업이 3조 원에 가까운 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다. 23일 삼성중공업은 유럽 지역 선주와 총 25억 달러 규모의 선박 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삼성중공업이 창사 후 체결한 단일 선박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계약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삼성중공업 측은 중형 자동차 10만 대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서 자동차를 일렬로 늘어났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넘어선다고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구체적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의 말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아틱 LNG2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 반도에 있는 가스전 이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 연간 1980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를 일컫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9월 아틱 LNG2 프로젝트에 투입될 쉐빙 LNG 운반선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돼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와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또 같은 해 11월 쉐빙 LNG선 5척에 대한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또 삼성중공업이 올해 초가 발주 예정이었던 쉐빙 LNG선 10척의 수주가 유력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은 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쉐빙 LNG선은 얼음을 깨면서 운항하는 가스 운반선으로 선가가 일반 LNG선보다 1.5배 비싼 3억 달러에 육박한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으로 총 38억 달러의 누계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45%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소식에 이날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삼성중공업은 전날보다 940원 상승한 6,93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중공업 우선주인 삼성중공업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39만 2,500원에 마감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과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신북방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운업계에서는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10일 단축할 수 있는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북극 항로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항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해빙이 발생하면서 생긴 뱃길이다.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만 경제적 운항이 가능하지만 2030년이 되면 빙하가 녹아서 연중 일반 항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해운업계에서는 유럽과의 교역 거리를 30%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이용 가치가 높은 항로로 보고 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때 지금처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가면 거리가 21,000km지만 북극 항로는 12,700km다. 운항 시간으로 따지면 45일 걸리는 거리를 35일 만에 갈 수 있다. 운항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수록 연료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이 줄어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협력 실행 방안으로 9개의 다리를 강조했다. 9개 다리는 가스, 철도, 전력, 항만,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업이다. 그 중에서도 북극 항로가 가장 주목받는 사업으로 꼽힌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러시아 영해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2013년부터 시범 운항을 진행하는 등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한 발 먼저 북극 항로 개척에 뛰어들었다. 현대글로비스가 2013년 가장 먼저 나프타 운송에 나섰다. 이후 CJ 대한통운이 해상하역 설비, SLK 국보가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흰오션이 야말 LNG 플랜트 설비 운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실패하면서 현재는 북극 항로 이용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북극 항로를 항해하려면 얼음을 깰 수 있는 쇠빙선이 길을 터주거나 선체 강도가 높은 내빙 선박이 필요한데 쇠빙선 이용료나 선박 건조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거리가 먼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상황이다. 2011년 기준으로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경우 1TU당 운송비용은 1,243달러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1TU당 운송비용은 1,558달러로 25% 높다. 홍성원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장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상업 운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고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화물이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화물이 있어야 비싼 내빙 선박도 건조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주춤한 사이 경쟁국들은 자연 사업과 연계해 북극 항로 이용을 노리고 있다. 일본 미쓰이, 미쓰비시, 마루베니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러시아 가스 업체인 노바텍과 MOU를 체결해 야말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도 북극 항로의 3,600TU급 내빙 컨테이너 선박 운항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 내빙 컨테이너선을 건조했고 발트해 등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 선사인 COSCO도 북극 항로에서의 정기선 서비스 개시를 고민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북극 항로가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것이고 이용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당장 노선을 만들 정도로 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홍 소장은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달리 러시아와의 군사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력이 용이하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뿐 아니라 북극 항로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인 화주, 선사, 조선, 항만 등이 힘을 합쳐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